안녕하십니까. 안세회계원의 대표 강정호 회사입니다. 오늘 제 520강이요. 투명회계하고 적법 납세 스테이스로 선로 분할 선징해야 한결 가볍게 생활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부동산 값이 워낙에 폭등하니까 이게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자니 종부세 제한세 부담되고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부자들은 이제 재산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주자 이런 걸 해서 아마 선징어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 쪽에서 선징어가 많이 일어났다. 왜 그런 그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세법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세정전을 3월 23일자 2022년 제가 내지에다가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서술형으로 이렇게 썼는데 서술형으로 쓰다 보니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제목만 요약을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이제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있다고 칠 때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걸 이제 10년 단위로 잘게 쪼개서 하면 이제 아무래도 10년 단위로 따로따로 계산이 되니까 이게 다단계 누진 세율 구조화에서 한꺼번에 하면 높은 세율 구조를 다 맞는데 짧게 하면 또 낮은 세율, 또 짧게 하면 또 낮은 세율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걸 이제 수증을 증여를 할 때 수증자를 배우자나 기타 자녀나 기타 기부도 하고 기타도 하고 이렇게 또 쪼개면 그 연도별로 나가는 돈이 10년 단위로 하는 걸 또 쪼개서 이 배우자별로 증여하고 자녀별로 자녀도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해서 다 짜개면 되게 그 금액이 다 낮은 세율에 머무르게 된다. 높은 세율로 갈 수가 있는 재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사망을 할 때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한꺼번에 사망하면 높은 세율 적용받는데 이거를 이미 미리 다 잘게 짜게 놨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이제 낮은 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대로 이런 전략이 그림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걸 한번 말로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첫째, 애시당초 배우자부터 잘 애용한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10년 단위로 6억 공제라는 거, 즉 그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이 10년 동안 합방하면 6억 되잖아요. 그걸 다 증여해도 배우자한테는 증여가 안 된다. 왜? 같은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법은 결혼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나아지고 재산을 반분해서 등기를 따로따로 하면 나중에 양도세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고 임대소득세도 따로따로 계산을 반반하니까 반반하면 아무래도 낮은 세율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낮은 세율을 어쨌든 양쪽 배우자가 둘 다 적용받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가능한 흩어놓는다. 모든 재산은 건너갈 때마다 소득과 이전은 건너갈 때마다 이제 취득세도 내야 되고 또 배당소득세, 증여세 이런 거 다 내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흩어놓으면은 아무래도 세금이 분산돼서 그러니까 세금에서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마치 깨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고 그다음 이제 10년마다 합산을 하는 단위의 증여세이기 때문에 10년마다 분산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어떤 재산이 좀 높은 가액의 재산이 이렇게 있을 때는 취득가액이 이렇게 되니까 이 양도세를 내면 다단계 누진세율을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이거를 먼저 일단 증여하고 나서 양도 한다. 그럼 증여할 때까지 또 증여세율이 있지만 증여세율은 양도세율보다 구간이 훨씬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낮은 증여세를 내고 나서 나중에 차액분에 대한 작은 증여세가 그것은 또 낮은 양도세를 낸다. 이렇게 돼서 먼저 우리가 어떤 높은 건물로 올라갈 때도 한꺼번에 올라가려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2단계 차이로 딱 여기까지 뛰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훨씬 쉽듯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2단계 차이로 먼저 증여하고 나중에 양감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어떤 그냥 단순 재산이 아니라 가업 재산의 경우, 즉 기업이다. 패밀리 비즈니스의 경우는 일정 금액, 일정 지분액을 선징해야 합니다. 그럼 30억까지는 5억을 빼고 난 나머지
10%만 증여세를 봤어요. 30억에 대한 증여세는 원래 3, 40%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10%로 그냥 아예 정리하고 마니까 훨씬 더 경영이 원활하고 또 나중에 또 합산된다 하더라도 이제 미리 낮은 금액의 증여를 끝냈기 때문에 나중에 합산되더라도 낮은 금액으로 합산이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업 중에서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들은 이제 자녀가 거기에 가업에 증여 상속을 되면은 이제 100억, 200억, 300억, 500억, 200억, 50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 지분 평가액에 저희 전액이 가업 상속 공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계속 같이 경영을 하면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미리미리 쉽게 선증여할 걸 찾아봐가지고 조금씩 재산을 좀 단순화 시켜놔야지 복잡하면 나중에 다 합산이 되고 또 상속할 때 재산이 여기저기서 흩어져 나오면 이제 자녀들이 알 수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나중에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를 찾아가지고 다 단순화 시켜놓는 것이 나중에 사망 상속할 때도 가벼운 상태로 종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0년 단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든 큰 재산이 다 잘게 잘라가지고 증여나 양도가 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도표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현 대표 황정현이었습니다.